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KBS 예능 갓파더 재밌었습니다. 뭐 김갑수 씨와 장민호 씨 부부가 매일 끝부분에 방송이 됐기 때문에 좀 지루했습니다만, 그래도 장민호 씨하고 김갑수 씨를 보기 위해서 좀 지루함을 참고 시청을 하게 됩니다. 물론 강주은 씨와 원더걸스의 혜림 씨, 또 KCM과 최환희 군의 그 모습,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주은 씨의 그 뭐라 그럴까요? 여성으로서의 그 어머니로서의 훌륭한 면모, 특히 최환희 군, 최진실 씨 아들 최환희 군이 굉장히 소극적이고 사회를 조심스럽게 내다보는 거에 비해서 KCM이 정말 무대뽀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은 최환희 씨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환희 씨를 위해서 KCM이 그 대한민국 최고의 락 발라더 김정민 씨까지 집에 초대하고, 쇼리라는 그것도 제주꾼도 집에 초대해서 같이 시간을 갖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최환희 군에게는 정말 좋은 형이 생겼구나. 그리고 최환희 군은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이를 악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서, 왜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지 주변에서 누가 좀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강주은 씨 그 딸 혜림이라는 그 엄마, 예비 후보 예비 엄마는 정말 초미니멀리스트라는 것이 제가 보기엔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젊은 나이에 초미니멀리스트의 삶을 산다는 건 역시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때는 한참 그 마음속에서 욕심이 널뛸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덜어내고 미니멀리스트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실천을 벌써 하고 있다는 것에 좀 나이 먹은 사람으로서 배움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어쨌든 갓파더, 갓마더, 갓브라더, 이런 이제 형태로 조금 방송 제작 방향이 조금 바뀐 것 같긴 합니다. 그렇더라도 이 장민호 씨와 김갑수 씨의 케미는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결국 김갑수 씨는 요즘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 그러는데, 김갑수 씨는 자식을 이겨먹는 그런 재미로 두 사람이 출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사회적으로 주는 메시지가 적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왜 부모님들은 자식의 노예가 되어서 자식이 시키는 대로, 자식이 하자는 대로 끌려가야만 하는지,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민호 씨와 김갑수 씨를 보는 재미가 제 눈에는 더하는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성수동을 찾았습니다. 이 성수동이 요즘 가장 핫한 명소 중에 한 군데라고 그러죠. 이태원에서, 홍대에서, 이태원은 지금 요즘 이제 좀 한물 간 것 같고, 또 홍대는 뭐 여전히 핫한 장소이고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장소죠. 그 다음에 가장 또 핫한 곳이 성수동이죠. 그 성수동 아파트에는 굉장히 비싼 아파트들도 많고, 연예인들도 거기에 보금자리를 틀고 사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핫플레이스가 많다. 또 핫플레이스가 많은 반면에 힙한 거리다. 힙한 거리다. 그래서 이 길거리를 두 사람이 이제 거닐면서 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길거리 구경도 하고, 그다음엔 또 거리 사진 찍기, 기록 남기기도 하고, 그 장민호 씨는 늘 아버지하고 같이 못 해봤던 그것을 갑수 아버지하고 늘 꿈을 꾸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생 사진 찍기 들어가서 또 그 동심 세계로 또 사진을 찍기도 하고, 컨셉 사진이죠. 컨셉 사진이죠. 이런 것을 김갑수 씨는 그냥 스스럼 없이 어색하지 않게 잘 소화를 하고 있어요. 잘 소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식당을 찾아 나서는 이 과정에서 식당을 찾아 나서는 과정에서
맛집 탐방이라 그러죠. 맛집 탐방을 하는데 역시 맛있는 집은 줄을 서는데 어디 가냐고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무계획으로 움직이시기 때문에 나도 그냥 무계획으로 한번 가보려고 그런다. 그 어디 가냐고 물어보니까 나한테 앞으로 좀 질문을 삼가해 달라고. 요런 장민호 씨의 멘트들이 전 너무너무 매력이 있어요. 요런 매력이. 근데 가 보니까 줄을 30분을 서야지 돼요. 저도 사실 밥 먹기 위해서 줄 선다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이 문제는 벌써 한 20-30년 전에, 이미 30년 전에 일본에 갔을 때 그 음식점에 그렇게 줄을 서더라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어색했어요. 아니 뭐 그렇게 먹고 살 일이 있다고 저렇게 줄까지 서 가면서 밥을 먹지? 그때 한국에서는 그런 문화가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 한 30 년, 한 20년 만에 한국에 그런 문화가 상륙이 됐어요. 웬만큼 좀 맛있다고 소문난 집은 요즘 거의 줄을 서지 않으면 음식을 먹을 수 없더라고요. 저는 근데 아직도 좀 이런 게 어색하긴 하더라고요. 갑수 아버지도 아마 저랑 그 동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맞듣지 않았던가 봅니다. 뭐 꼭 줄을 서서 먹어야 되냐, 그냥 아무 데나 가서 한 끼 먹으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는 우리 세대의 문화, 나 때는 과 젊은 세대들은 한 끼를 먹어도 내가 먹고 싶은 거, 맛있는 걸 좀 반드시 기다렸다가 먹어야 된다. 이게 인제 문화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결국은 도망을 합니다. 뺑소니를 치죠. 그래서 우동집을 아무 데나 들어가서 우동 한 그릇 먹으면 됐지. 그리고 아버지가 인제 우동집으로 들어가니까 장민호 씨가 그 밖에 앉아서 버텨보지만 보통 아버지 같으면 나와서 손잡고 "하자." 이렇게 하지만 계속 갑수 아버지는 버팅기기를 합니다. 뭐죠? 장민호 씨가 지고 말았습니다. 장민호 씨는 마음이 세지 못하잖아요. 강하지 못하잖아요. 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들어가서 이제 콩나물국에 떡볶이에 인제 장민호 씨 튀김을 좋아하나 봐요. 김말이 튀김 같은 것을 먹고 성수동을 쓱 걸으면서, 성수동이 예전에 공장지대였습니다. 거기가 제 학교 바운더리라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알죠. 한 50년 전엔 거기 공장지대였죠. 오리엔트 시계가 있던 유명한 지역이죠. 오리엔트, 그때는 시계도 손목에 차는 것이 소원이었을 정도의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오리엔트 시계는 굉장히 유명한 공장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일을 하셨대네요. 15살 때쯤 휴학계를 내고. 그때는 뭐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역시 갑수 아버지의 아픈 추억이 곁들인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게 또 지금은 뭐 환경이 많이 바뀌었지만 오리엔트 공장 자리라는 것도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또 그때는 돈을 많이 벌면 빵을 많이 먹는 게, 배 터지게 먹는 게 소원이었죠.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요. 그때 빵이 뭐 200원 300원 하면 시간 끝나면 매점에 가서 그 빵도 마음대로 못 사 먹고 했을 정도가 그때의 사회 풍속도죠, 일반적인. 그래서 김갑수 씨는 뭐 신문도 돌리고 스웨터 짜는 공장, 뭐 도시락 장사되고 커피 끓이는 뭐 그런 아르바이트도 하고 안 한 거 없이 그 배관 또 공사 현장에. 그래서 그 배관에는 또 유리 섬유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유리 섬유가 몸에 붙어서 간지럽고 뭐 정말 실감 나는 죄송합니다. 고생했던 그 얘기를 들려 주셨습니다. 뭐 그때 뭐 그런 시절이 있었어. 젊은 사람들 하기지만 사실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다 밑거름이 돼서, 기반이 돼서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대한민국이 된 것이죠. 아, 장민호 씨는 정말 아버지 마스크가 내려오면 마스크도 이렇게 살짝 올려주고, 그 힘들었다 그러니까 그때를 회상하면서 어깨도 주물러 주고. 근데 어깨를 이렇게 주물러 주면서 요즘 왜 이렇게 일을 안 하셔 가지고 어깨가 뭉친 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김갑수 씨도 "야, 나 TV에 출연하는 사람인데 내가 왜 그 일을 해?" 그러면서
과거는 묻지 마세요라고 이제 서로 또 재미있는 토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죠. 저는 이 두 사람이 나누는 이 대화들이 그렇게 정겹고 과거를 떠올리고 또 그 아버지의 과거를 잘 귀담아 들여주고 하는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